현대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총도 아니고 핵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정확히는 태양보다 뜨거운 플라스마에서 뽑아낸 극자외선, 파장 13.5나노미터, 인간의 눈이 절대 볼 수 없는 빛, 공기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빛, 유리에 반사시킬 수도 없는 빛. 그 빛을 지구상에서 가장 평평한 거울로 가두어 원자 위에 회로를 새기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단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남부 아인트호벤 근교의 작은 도시 펠트호번. 인구 4만 명의 그 도시에서 인텔도, 삼성도, TSMC도 아닌 한 회사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ASML.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칩, 그 위에 새겨진 회로선의 굵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가장 앞선 칩의 회로선 굵기는 2나노미터. 2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감이 안 잡히시죠?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가 약 7만 나노미터입니다. 즉, 머리카락 한 올 안에 그 회로선이 3만 5천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찍어내는 것은 마치 빛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회로 설계도를 담은 마스크에 빛을 쏘고 그 그림자가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으로 새겨집니다. 문제는 빛이 너무 길면 작은 회로를 찍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더 작은 회로를 찍으려면 더 짧은 파장의 빛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짧은 파장을 찾아왔습니다. 250나노미터에서 200나노미터로, 200나노미터에서 193나노미터로, 그리고 마침내 물리학자들이 이론상으로 도달한 답은 13.5나노미터였습니다. 극자외선, 영어로 EUV. 하지만 이 빛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파장의 빛은 공기 중에서 즉시 흡수됩니다. 산소 분자가 빛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기계 전체가 완전한 진공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유리로 만든 렌즈에 닿는 순간 빛이 사라집니다. 굴절이 아니라 반사로만 빛을 다뤄야 합니다. 렌즈 없이 거울만으로 회로를 찍는다는 것. 기존의 모든 광학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13.5나노미터의 빛을 만들까요? ASML이 선택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액체 주석을 지름 약 30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방울로 만듭니다. 이 방울을 진공 챔버 안으로 1초에 5만 번 쏘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방울 하나하나에 2번의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첫 번째 레이저는 주석 방울을 납작하게 펼쳐 동전 모양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레이저는 그 납작해진 주석을 전력으로 강타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무려 30kW, 강철 수 센티미터를 뚫는 산업용 레이저의 2배에 달하는 힘입니다. 주석은 순식간에 이온화되며 플라스마 상태가 됩니다. 이 플라스마의 온도는 섭씨 20만도, 태양 표면 온도 5500도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태양 표면보다 수십 배나 뜨거운 불꽃이 1초에 5만 번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 플라스마가 발산하는 빛이 바로 13.5나노미터의 극자외선입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는 독일의 트럼프입니다. 그 레이저 시스템 하나의 무게는 약 17톤, 내부 부품 수는 45만 7,329개, 내부 배선 총 길이는 7,300m. 이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이 이미 경이로운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빛을 반사시켜 웨이퍼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UV 빛은 유리에 닿으면 흡수됩니다. 그러니 거울로 반사시켜야 하는데 보통 거울 역시 이 빛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ASML이 선택한 파트너는 독일의 광학기업 제이스였습니다. 제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올리브댕글 교대로 층층이 쌓은 다층 코팅 거울. 한 층의 두께는 불과 몇 나노미터, 2층이 수십 겹 쌓여 이 UV 빛을 반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더 경이로운 것은 거울의 평탄도입니다. 이 거울의 표면 굴곡은 불과 0.0.1 나노미터 이하, 즉 원자 몇 개 크기 수준의 오차만 허용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거울을 지구 크기만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표면의 가장 높은 돌출부가 1mm에 불과해야 합니다. 지구 지름이 약 12,000km인데 그 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단 1mm라는 뜻입니다. 에베레스트도 히말라야도 알프스도 없는 완전히 평평한 지구.
이 수준의 거울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사실상 세계에서 제이스 외에는 어느 기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ASML의 이 UV 기계 한 대에는 이런 거울이 6개 들어갑니다. 하이엔 A UV 시스템에는 그보다 더 복잡한 광학계가 들어갑니다. ASML, 트럼프, 제이스 세 회사가 없으면 첨대에서 첨단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는 모두 한 지역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라인강 유역의 인더스트리얼 벨트. 이것이 ASML 독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전체가 한 곳에 집적되어 있다는 것.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UV는 처음부터 ASML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UV 연구의 뿌리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국립연구소들이 핵무기 연구용 X선 광학 기술을 반도체에 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 이 연구를 산업화하기 위해 이 UVLLC라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집니다. 인텔, 모토로라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중심이었고 1999년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ASML만이 외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ASML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일본의 니콘이었습니다. 니콘도 사실 이 UV 연구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NTT는 심지어 1980년대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니콘은 이 UVLLC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의 결정이 이후 20년의 역사를 바꿉니다. 미국의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ASML은 이 UV 개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UV는 너무 어렵다. 공기 중에서 빛이 사라지니 전체 기계를 진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울은 원자 수준으로 평평하게 갈아야 한다. 기계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10만 개가 넘는다. 개발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 하나씩 경쟁자들이 손을 뗍니다. 실리콘 그래픽스는 포기합니다. T&T별 연구소도 손을 뗍니다. 니콘도 이 UV를 포기하고 침질 이소그래피 기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ASML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ASML은 마침내 첫 번째 이 UV 프로토타입 2대를 만들어 벨기에 연구소 IMEC에 테스트용으로 납품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상업용 기계로 가기까지는 또 12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회사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기계에 왜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야? 경쟁자들은 다 포기했잖아. 이때 ASML의 판단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사건이 2012년에 일어납니다. 인텔, 삼성, TSMC 세계 반도체 빅3가 공동으로 ASML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인텔은 2억 7,700만 유로의 R&D 자금 지원과 함께 ASML 지분 최대 105%를 매입합니다. TSMC는 2억 7,600만 유로를 R&D에 투자하며 지분 5%를 취득합니다. 삼성은 5,300억 원 규모의 지분 3%를 인수하고 2억 7,600만 유로의 R&D 자금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세 회사가 투자한 총 금액은 35억 유로 이상. 오늘날 원화로 환산하면 5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왜 이들이 갑자기 투자에 나섰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UV 없이는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당시 기존 방식으로는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투자 프로그램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ASML의 이 UV 기계를 상업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2018년 ASML은 마침내 첫 번째 양산용 이 UV 기계를 TSMC와 삼성에 납품합니다. 개발 시작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옵시다. ASML의 최신 기계 하이엔 AE UV의 공식 명칭은 NXE:EXE5200입니다. 이 기계의 가격은 대당 3억 5천만 달러 이상, 하나로 약 5천억 원입니다. 단 한 대가. 크기는 트럭 두세 대를 연결한 것과 비슷하고 무게는 약 160톤. 설치 및 조율에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3곳뿐입니다. TSMC, 삼성, 인텔.
인텔은 세계 최초로 이 하이엔 AEUV 기계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2019년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압력을 가합니다. ASML이 중국에 이 UV 기계를 팔지 못하게 하라. 네덜란드 정부는 처음에 저항했지만 결국 ASML의 대중국 이 UV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후 ASML은 중국의 이 UV 기계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제재가 더 확대됩니다. 고성능 DUV 기계도 중국 수출이 금지됩니다. ASML CEO 크리스토프 포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UV 금수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10년에서 15년 후퇴시킨다. 이것이 오늘날 실리콘 냉전원의 핵심입니다. 2025년 중국은 ASML 매출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2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 육성에 1,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DUV 리소그래피 기계를 역설계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하나입니다. 중국이 자체 이 UV 기계를 만들려면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린다. 왜냐면 이 UV 기계는 단순히 기계 한 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SML 기계 한 대에는 전 세계 5,000개 이상의 협력업체 부품이 들어갑니다. 광학계는 제이스, 레이저는 트럼프, 레이저 광원의 핵심 부품은 사이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 생태계 전체를 동시에 만들어야만 기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ASML 기계의 기술 중 약 10%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먼은 캘리포니아 기반의 미국 회사로 ASML이 2012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네덜란드 회사인 ASML에도 기술 수출 통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기계가 워싱턴의 정치에 묶여 있는 이유입니다. 무어의 법칙.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발표한 이 법칙은 간단합니다. 칩 위의 트랜지스터 수는 약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 이 법칙은 반세기 이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AI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몇 개 수준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작아지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TSMC의 2나노미터 공정 트랜지스터 하나의 게이트 길이는 실리콘 원자 약 10개를 줄지어 세운 것과 맞먹습니다. 그 아래는 어떻게 갑니까? ASML은 현재 하이엔 AEUV로 1.5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눌리컬 어퍼처, 개구수를 0.33에서 0.55로 높인 하이엔 A 시스템은 더 넓은 각도로 빛을 받아들여 더 작은 패턴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 말 IMEC는 세계 최초로 하이엔 AEUV로 제작된 퀀텀 닷 큐비트 소자를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소자를 이 UV로 만든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ASML은 이미 그 다음 단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UV 광원 출력을 현재 600W에서 1000W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1500W를 넘기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광원이 강해질수록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AI 칩의 생산 속도도 빨라집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심장 박동 소리는 펠트호번에서 들립니다. 역사 속에는 항상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이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 인프라를 지배하는 회사, 인프라의 인프라를 지배하는 회사. ASML은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구축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혼자 남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 집착이 이제 전 세계 AI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현대의 지정학은 더 이상 석유 파이프라인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빛의 파장을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자가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펠트호번의 공장 안에서는 1초에 5만 번 태양보다 뜨거운 불꽃이 툽니다. 원자 위에 미래를 새기기 위해. 성공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기업이나 인물을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